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면요. 우리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x항은 어떻게 해요? 좌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했죠. 자,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3x는 어디로 가고? 좌변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은 우변으로 데려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3x고요.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6이 되겠죠. 자,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좌변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 이때도 기억나죠? AX는 B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그 대신에 등호 대신에 어떻게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다의 그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x랑 6이 있었네. 드디어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양변에 누구를 나눠줘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나눠줘야 되잖아. 음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짠! 하고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나누고 났더니 누구만 남았고요? x만 남았고요. 얘는 약분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보면 x는 어떤 수들이래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수들이래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x잖아. 여기 있는 이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x는요. 뭐야? 저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잖아. 그럼 쟤는 양수야? 아니죠. x는 뭐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3보다 막 작단 말이야. 그럼 x는 무조건 뭘 거예요?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x는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x 이렇게 있으면 앞에 부호가 없어.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얘가 양인지 음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x가 음수라며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양수로 표현해요? x인데 얘는 지금은 음수래.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가 있대요. 자, 우리 절대값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거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그럼 여러분이 뭐 했어요? 마이너스 부호 띄고. 딱 그랬죠? 마이너스 부호 딱 떼고 어떻게? 2.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가만히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갑자기 똑 하고 떼면 그게 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썼는데 자, 원래 마이너스 2라는 음수를 뭐로 만들고 싶으면 음수인데 얘를 뭘로 만들고 싶으면 양수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있는 부호를 갑자기 똑 하고 떼요? 아니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음수를 곱해줬잖아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줬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 그렇게 해야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합해져서 뭐가 돼요?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음수래요. 그러면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은 그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음수라면서요? 그럼 x를 음수니까 양수로 만드는 방법은 음수 앞에 뭐를 붙여줄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가끔 가다가 마이너스 a 이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는 무조건 음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자 a가 어떤 수를 가지는지 결정을 했을 때만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우리 알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괄호를 풀어서 식을 간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류항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왼쪽에는 뭐 X항, 오른쪽에는 상수항을 데려다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개수가 분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좌변에는 최소 공배수를 되게 잘 곱해줘요. 왜? 너네도 분수가 계산하기 싫으니까 여기에다가 야무지게 이렇게 6을 막 곱해줍니다. 그러다가 얘는 분수가 없잖아. 얘는 이미 정수잖아요. 얘를 빼먹어. 그래서 여기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변, 거기에 있는 모든 항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꼭 6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식이 하나잖아. 그래서 주로 뭐를 해서 나타내야 돼요? 꼭 괄호를 해서 나는 식이 여기에 3분의 있을 때 얘네는 같은 식이었어요. 이걸 표현을 해줘야 똑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소수일 때도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면 우리가 10을 다 곱하는 걸 잊지 않아요. 양변에 곱하죠? 근데 좌변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이 2개가 있으니까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5x-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금방 찾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0.5x 빼기 0.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수로 고쳐준 다음에 얘를 그대로 7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는 절대로 안 돼요. 모든 항에 수를 곱해준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항 이외의 항에도 반드시 곱한다 이렇게 써놨잖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라서 여기에 주의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돼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이용하고요. 개수가 분수일 때는 모든 항의 양쪽 모두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소수일 때는 얘도 10이나 100, 1000처럼 10의 거듭제곱 있는 수를 곱해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